다니세요? 다닙니다. 다니는데요? 아, 예. 제가 백수처럼 보이니까? 아, 예. 그래, 잠시만요. 말 좀 끊지 마시죠. 아, 공무원 예. 아까 얘기하셨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이 강화되고 저 솔직히 저도 이제 공무원들 만나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법 만든 사람들 저기 노회찬 의원이 전 의원이시지만 네. 국회의원들 정말 솔직히 때려주고 싶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데 네. 법을 말 그대로 규제 완화하고 쓸데없는 것들 너무 많고요. 네. 제가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네. 아까 어떤 분 얘기하셨는데 아까 잘리신 공기업 회장님 중에 한 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네. 제가 공기업 다닌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쪽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시킵니다. 어떤 법이 그렇게 때릴 만큼? 저는 이제 증권회사 다니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이 정말 걸레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네. 정말 법이 너무 지저분하고요. 노회찬 대표님, 네. 의원들을 때려주고 싶다는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뽑을 때 잘 뽑아야죠. 사실 이 얘기는 어느 각도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보탬이 되는 공무원들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름도름 위원회가 너무 많고 또 공기업들이 방만한 운영을 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 거. 그래서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도 역시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노회찬 대표께서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곳엔 또 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합해서 정리하는 것이 리더십이겠죠.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하는 경쟁, 이 경쟁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 빠뜨릴 수 없는 주제가 교육이거든요. 교육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교육과 관련해서 여기 학생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마 이제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저도 학부형이지만 교육 문제 말할 거 많습니다만 전 참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저는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네, 예. 저는 5살짜리 딸아이하고 네. 지금 갓 돌을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편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남매가 있는데 네. 큰애는 공부를 잘하고 둘째는 공부를 못하고 떨어져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이 떨어지는 둘째를 위해서 얘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더 찾아보고 얘도 뭔가를 할 수 있겠지 믿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1등만 네. 있고 2등은 전혀 안 하지만 한 국가는 네. 일체감시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고2, 고3을 둔 학부모입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네.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기 그러세요? 차이니까요. 네. 저는 이 무한 경쟁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나요? 아니요.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요. 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저를 좀 저기하게 만드냐면요. 네. 저는 이 무한 경쟁에 진짜 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이 좁은 땅대기에서 자원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무한 경쟁을 제재시키고 그냥 한 울타리 평준화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들이 저는 특히 정치인들, 네. 그 다음에 특히 대학 강단에 서 계시는 교수님들. 어떡하죠? 왜냐하면요, 지금 국회의원이고 다 정치인들 네. 횟수 제한 없습니다. 만년 할 수 있습니다. 교단에 서시는, 강단에 서 계시는 교수님들 자리 조그맣습니다. 몇 좌석 안 드시죠?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새싹들을 자라오면 내 밖으로 뺏기잖아요. 네. 인재들을 안 키우신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나라는 인재가 진짜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예. 교육을 받았는데도 우리나라는 네. 정말 인재가 필요합니다. 빌 게이츠 그러니까 같은 인재가 필요한데요. 하다. 필요합니다. 네. 필요한데 지금 반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한다면 뭐냐면 저희는 아이는 평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LCM, GCM도 못 구하는 아이랑 지수로고 미적분을 푸는 아이랑 한 교실에 같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항이 되는지 수업한다고 하죠. 예. 어떤 사항이 되는지 말씀 안 알겠습니다. 다른 반론 있으십니까? 반론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우열반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우열반을 하든 안 하든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하지 않는 아이들은 열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동별 수업이란 걸 했어요. 수준별 이동 수업. 네네. 그걸 해서 이제
영어는 상반을 가고 수학은 하반을 갔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상반에 가면은 정말 공부하는 그런 경쟁 의식이 붙습니다. 그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반에 가봅니다. 그렇다면 하반에는 공부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즘 사회에서 니트족이다, 프리터족이다 이런 얘기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많은 좌표점들 중에 그 사람들은 이런 좌표점이 많네. 나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 못하는 아이들을 신경 쓰기 위해서는 다 같이 묶어서 모두 다 잘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저희가 진짜 저는 그냥 굳이 얘기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현장에 있거든요. 현장에? 제가 학교에 지금 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다른 건 정말 차치하고서라도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 네.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상하게도 못하는 애들한테 맞춰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잘하는 애들이 내려오고 못하는 애들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하향 평준화된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말씀이 조금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예. 결론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계속 평균이 내려가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육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잘할 그렇다고 한다면 못하는 애들 분위기를 잘하는 애까지 흡수해가지고 걔네들 그럼 우리도 한번 으쌰으쌰 놀아볼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원이 영재를 키워야 우리가 자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우리가 누군가는 굳은 일도 하고 누군가는 또 굳은 일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관리직이 있어야 되니까 아이에 맞춰서 예. 그렇게 가리킨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스승입니까?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이 얘기는 네. 아이들은요. 네. 나라가 부추겨서 몰입교육 경쟁시키지 않아도요. 다 스스로 같이 경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21개월 된 아이와 그리고 8살 된 아이를 가진 학부형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는 강남에 살아요. 제가 못 산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강남에 사는데 감사합니다. 80만 원짜리 영어 교육에 보내요. 근데 저는 마포구 쪽에 사는데 저희 쪽 학원비는 30만 원을 해요. 근데 못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직장인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데 맞벌이를 하면서도 저는 저희 아이한테 한 달에 학원비 30만 원 투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해야겠죠? 경쟁 교육이 시켜주면 그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거는 너무 이랬잖아요. 그건 부모의 욕심이에요. 왜냐면은 우리의 아이들이 80만 원짜리- 경쟁하게 되면요. 예. 학교에 가서 못한다고 학교에 아니에요. 교육에 그건- 가게 그거를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하면 안 되지. 학교 교육에 가게 되면 A, B, C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니네 이거 그러니까 알지? 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열반이라는 건 그거 맞춰가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는 건데 처음부터 클래스를 나눠놓으면은 우리 애가 굳이 학원에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달라지니까 수준을 평준화 교육이 네. 저희 사교육 시장을 오히려 불러일으킨다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남에서 영어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영어 교육이 필요한지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릴게요. 영어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언니 왜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토익하고 토플하고 저 영어 안 필요해요. 저 영어 안 필요하거든요. 저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바이어 안 만나고요. 저희 클라이언트 만났을 때 네. 영어 안 써도 돼요. 그게 아니라요. 그냥 배우고 싶은 저 주제가 너무 굳이 영어 교육을 학원 들어가서 시키지 않아도 제가 제 직업에 필요한 용어는 알고 있고 자, 그 두 용어에 대해서 여성분, 공부를 두 한다는 여성분 거죠. 소리가 지금 섞여서 다 안 들려요. 한 분씩. 사교육 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강남의 아이들, 그러니까 막말로 정말 돈 있는 사람의 아이들은 교육을 잘 시켜요. 네. 없는 사람의 아이는 그러니까 뒤쳐져서 원하시는 게 하이 어떤 그룹에 건가요? 있어서 대답할게요. 공부를 그게 못해요. 왜 생겼는지.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나라가 돼서 다시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교육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발요. 앞으로의 교육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면 제발요. 이제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정말 이럴 줄 알았어요. 교육 문제 나오면은요, 다 이렇게 되세요.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여서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힘들어요. 예, 저희도 다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다 힘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경쟁은 필요하죠. 그러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찬반이 이제 이렇게 극명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경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담당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 기회 균등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입니다.